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부품도를 작성을 하기 위한 스타일을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9페이지의 부품도 작성 프로세스에 따라서 부품도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142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A3 도면 양식 더블클릭. 먼저 도면 양식을 수정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A3 도면 양식 오른쪽 버튼 정의 편집. 왼쪽 상단에 표제란에 있는 날짜와 성함 작성해 주시고 우측 하단의 프로젝트 이름은 2열 V벨트 유동장치라고 하겠습니다. 기계 장치의 이름을 프로젝트 명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그리고 척도는 1:1로 실제 크기 그대로 도면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저장. 교재 143페이지 부품 뷰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기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위치는 연습도면 7번 유동장치, 여기에서 첫 번째 본체 부품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그리고 스타일은 은선 제거, 음영 처리, 축척값은 척도와 동일하게 1:1 설정을 하고, 그리고 투상도의 방향은 이렇게 정면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표시 옵션. 여기에서 스레드 피처는 체크를 하고 접하는 모서리는 체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접하는 모서리는 이렇게 목각기가 들어간 이 부분의 모서리를 나타내는데, 조립도 분해도의 경우에는 제품의 형상이 잘 보이도록 이러한 접하는 모서리가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품도의 경우 접하는 모서리를 모두 다 표현을 하게 되면 외형선, 숨은선, 치수선 등 많은 선으로 인해서 도면을 해독하는 게, 형상을 해독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도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 접하는 모서리 옵션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기준 뷰를 좀 왼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보겠습니다. 시트 1번에 뷰 1번 기준 뷰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영 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투영 클릭을 하고 기준 뷰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놓고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 단면 뷰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단면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 뷰 클릭을 하고, 그리고 중간 지점, 임의의 지점 클릭, 그리고 수평으로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계속. 마우스를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면 뷰 더블 클릭을 하고 레이블 텍스트를 변경을 하게 되면 확인. 네, 이런 식으로 단면선 그리고 단면 뷰에 있는 이 텍스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컨트롤 Z. 단면 뷰를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뷰를 위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그리고 단면 뷰에 레이블 텍스트를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레이블 텍스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가장 앞쪽에 단면 띄고 뷰 다시 뷰, 그리고 축척은 지우도록 할게요. 만약에 방금 지웠던 이러한 축척을 다시 삽입을 하고 싶다면 특성에서 축척을 선택을 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축척 지우고 확인. 단면 A-A라는 레이블 텍스트가 의미를 하는 것은 이 위쪽에서 A부터 A까지 절단한 단면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 모습을 단면도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면선 위쪽에 있는 문자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문자 더블 클릭. 그리고 뷰, 드래그를 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 검은색, 확인, 확인.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드래그, 검은색, 확인. 그 다음 브레이크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분 단면도를 작성을 해볼게요. 브레이크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하고 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화살표, 보관 스플라인, 클릭, 클릭, 클릭을 해서 끝점 클릭, 이렇게 닫혀져 있는 스플라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 아웃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기준 뷰 클릭을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이 정확하게 닫혀져 있다면 프로파일, 닫혀진 스케치가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 깊이를 선택하라고 하죠. 부분 단면도를 작성하는 목적은 제가 이쪽 부분에 이 구멍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브레이크 아웃 기능을 통해서 부분 단면도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이 지점을 여기 아래쪽에 있는 단면도에서 이 원의 4분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스플라인은 여기 앞쪽에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깊이 이 지점을 선택을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절단된 단면이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멍의 형상이 잘 보여지죠. 만약에 이 스플라인의 이러한 크기를 변경을 하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뷰 1번은 기준 뷰이고 그 아래 종속이 된 뷰는 이 우측에 있는 투영 뷰, 그리고 스케치 1번은 이 단면 뷰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렸었던 직선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단면 뷰, 그리고 그 아래쪽에 브레이크 아웃, 스케치가 종속이 되어 있죠. 이 스케치를 편집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편집. 이 원의 크기를 적절하게 드래그를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 마무리.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우스 휠 더블 클릭. 이 우측 면도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의 구멍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분 단면도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브레이크 아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아웃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스케치 시작 클릭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뷰 클릭.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형상 투영으로 이 선, 가장 위쪽에 있는 선, 이렇게 3개의 선을 투영을 시키고 보관 스플라인으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물결의 형태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조금 부드럽게 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 스플라인의 끝점, 그리고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클릭. 이런 식으로 크게 작성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치수. 이 위쪽에 있는 이 선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선까지의 거리는 43. 지금 이쪽 부분에 목깎이가 적용이 되어서 정확한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 형상투영 선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거리를 입력을 해서 이 선을 직접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목깎이 값은 2로 하겠습니다. 선과 선. 스케치를 다 했다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을 할게요.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영역에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가장 위쪽에 브레이크 아웃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깊이. 저는 부분 단면도를 작성을 할 때 이 구멍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절반까지 잘려나가도록 설정을 할 건데, 이 깊이 지점을 찍을 때 여기 원의 사분점, 이 직선의 중간점을 찍게 되면 여기 절반까지 절단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쪽 부분의 이 끝점이 여기에 있는 점과도 동일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끝점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여기 클릭, 그리고 확인. 필요한 투상도를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투상도의 중심선을 그려볼게요. 뷰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자동화된 중심선, 여기에서 적용 대상 다 체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목깎기 피처 이 옵션만 해제를 하시면 돼요. 투영 모두 다 체크하셔도 되고 패턴도 다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중심선이 필요한 위치에 자동으로 중심선이 작성이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불필요한 중심선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불필요한 중심선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은 중심선은 이 끝점을 드래그를 해서 늘려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투상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자동화된 중심선 체크하고 확인,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 지워주고, 이번에는 직접 중심선을 작성을 해볼게요. 주석에서 중심선을 그릴 때 이와 같은 5가지 방법으로 중심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만 사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중심선. 그리고 이 선의 초록색 중간점 클릭, 그리고 이 선의 초록색 중간점 클릭,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점과 점의 중심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볼게요. 두 번째, 중심선 2등분 클릭을 하고 오른쪽의 선 클릭, 왼쪽의 선 클릭을 하게 되면 두 선 사이의 중심에 중심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중심선이 짧다면 초록색 점을 드래그를 해서 늘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심 표식 클릭을 하고 원 클릭, 클릭을 하게 되면 원의 중심에 중심선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교재 154페이지. 중심선을 모두 그렸다면 치수, 일반 호용차, 끼워 맞춤 공차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그리고 치수. 이 치수 기능 하나로 다양한 치수들을 모두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클릭하고 정면도에 있는 이 끝점과 끝점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 편집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앞쪽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클릭, 그 다음에 기호를 삽입을 해볼게요. 파이, 지름 기호이죠. 작성 시 치수 편집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치수를 기입할 때마다 이 치수 편집 창이 항상 활성화가 됩니다. 이 옵션을 한번 해제를 해볼게요. 옵션을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치수, 이 오른쪽에 끝점을 클릭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위치 클릭. 그러면 치수 편집 창이 나오지가 않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체크를 하거나 해제를 해서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치수를 더 기입을 해볼게요.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이 끝점, 그리고 끝점을 클릭을 해야지만 이렇게 외형으로부터 치수 보조선이 간격이 떨어져서
확실히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이 구분이 되겠죠. 반복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치수, 끝점, 끝점, 클릭.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치수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치수의 끝점의 위치를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치수의 끝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다른 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공차를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 75라는 치수 더블 클릭, 그리고 정밀도 및 공차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대칭 상한값에 0.023을 입력을 해 볼게요. 만약에 1차 공차의 단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되어 있으면 공차 값이 0.02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도록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 확인. 그러면 오른쪽에 공차 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치수를 기입을 해 볼게요. 끝점, 끝점, 임의의 지점,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 정밀도 및 공차에서 편차, 상한값을 0.1, 하한값은 0으로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네, 이처럼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로 공차를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측면도로 가서 다시 치수, 이 구멍 쪽에 구멍의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를 기입을 할 건데요. 이 원이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고 한쪽은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기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반쪽만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수, 중심선, 그리고 외형선 클릭, 그리고 임의의 지점에서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 선형 지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 클릭, 치수 더블 클릭을 해서 끼워 맞춤 공차를 삽입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텍스트, 커서를 뒤쪽에 놓고 알파벳 H7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값 옆에 끼워 맞춤 공차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러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은 목깎이가 적용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형상이 생겼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 지점을 클릭을 해서 이러한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깎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고 치수값을 숨긴 다음에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뷰 선택하고 스케치, 형상 투영으로 이렇게 모서리 선을 얻어오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이 선과 이 선, 동일선상으로 구속을 시켜주면 정확하게 이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스케치를 다 했다면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치수, 꼭지점 클릭하고 클릭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겠죠. 컨트롤 Z를 누르고 마지막 방법은 이거는 필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석, 치수, 왼쪽에 있는 선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교차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과 이 선이 교차되는 지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클릭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치수를 기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교차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교재 175페이지에 있는 연습 도면을 보면서 나머지 치수를 기입을 해볼게요. 원클릭, 원하는 위치 클릭, 더블 클릭해서 커서 앞으로 놓고 4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확인이 됩니다. 다시 치수, 더블 클릭, 4 컨트롤 엔터, 선과 선, 클릭, 반복적으로 클릭, 클릭, 클릭.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이렇게 동일 선상에 치수를 기입을 하고 이러한 간격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시키면 보다 보기 좋은 도면이 될 수가 있겠죠. 치수, 파이 기호를 넣겠습니다. 이 또 다른 치수에 파이 기호를 넣고자 할 때 쉬운 방법이 있어요. 파이 30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파이를 삽입하고자 할 치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수정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각도 치수, 선과 선, 끼워 맞춤 공차 N9, 선과 선, 괄호, 컨트롤 엔터. 교재 157페이지 치수를 모두 기입을 했다면 표면 거칠기 기호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주석 도구 모음에서 곡면, 만약에 곡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찾으시면 돼요. 곡면 클릭하고 그리고 치수 보조선을 클릭, 그리고 임의의 지점에서 오른쪽 버튼 계속. 표면 유형은 제거 가공을 하는 기호를 선택을 하고 표면 거칠기 기호는 X, 확인.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선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여기는 W, 다음에 치수, 다시 곡면 더블 클릭, 여기는 X, 여기는 X. 이 표면 거칠기 기호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이 초록색 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곡면 X, 가장 위쪽에 품번 기호와 표면 거칠기 기호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곡면, 임의의 지점, 더블 클릭,
여기에서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기호 문자 지워주고 확인. 다시 한 번 더 더블 클릭. 이번에는 제거 가공 기호 선택을 하고 W 확인. 한 번 더 더블 클릭. X. 가장 위쪽에 작성을 하는 표면 거칠기 기호는 투상도에 있는 표면 거칠기 기호보다는 2배 크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표면 거칠기 기호를 선택을 하고 주석에 스타일을 확인을 해 볼게요. 현재 이 기호는 표면 텍스처 ISO의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텍스트 크기는 2.5였었죠. 그러면 표면 텍스처 5.0으로 스타일을 변경을 해 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높이 5.0에 맞게끔 표면 거칠기 기호도 커지게 됩니다. 나머지도 선택을 하고 스타일을 5.0으로 변경을 할게요. 가장 위쪽에 작성하는 표면 거칠기 기호는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도면층, 외형선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품번 기호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시작 클릭하고 임의의 지점 클릭.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지름 12 엔터. 그리고 텍스트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고 본체 품번 1번 그리고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문자 높이는 5 그리고 엔터.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점 일치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을 그리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직선. 그리고 ESC. 방금 작성을 했던 객체들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주석에서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표면 거칠기 기호를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작성하는 품번과 표면 거칠기 기호는 모두 외형선의 도면층으로 굵은 실선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나머지 표면 거칠기 기호를 모두 기입을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계속, X,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계속, X. 네, 헷갈려서 보조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텍스트를 약간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변경을 하셔도 돼요. 이 표면 거칠기 기호는 여기 구멍 안쪽에 지시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치수 보조선에 지시를 하셔도 됩니다.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W. 좀 드래그를 해서 길게. 교재 160페이지 기하공차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도구 모음에서 화살표를 누르고 데이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도에 치수 보조선 클릭을 하고 조금 짧은 지점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데이텀 문자는 A로 입력을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고 이 데이텀의 초록색 점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일자로 놓을게요. 이번에는 기하공차를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도구 모음에서 형상공차 클릭을 하고 우측 면도에서
여기 파이 17 화살표 끝 점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수직 위치에 기아공차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기아공차의 기호, 평행도 공차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차 값은 지우고 파이 기호를 넣은 다음에 0.011 그리고 데이터 문자는 A 확인 그리고 ESC 기아공차의 초록색 점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뺄게요. 나머지 기아공차도 동일한 방법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형상공차 화살표 끝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수평으로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기호는 직각도 공차 값은 0.015 데이터 A 확인 교재 162페이지 주석을 기입을 하겠습니다. 주석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우측 하단의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주석을 작성을 할게요. 주석 왼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 연습 도면을 참고를 해서 동일하게 작성을 할게요. 텍스트를 다 기입을 하고 주석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높이 5. 그 다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맞출게요. 그 다음 표면 거칠기 기호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곡면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칸이 너무 좁은 것 같죠?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A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화살표 클릭을 해서 행 간격을 1.5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곡면 더블 클릭 확인 더블 클릭 확인 더블 클릭 제거 가공 W 더블 클릭 12.5 컨트롤 엔터 더블 클릭 X 더블 클릭 3.2 컨트롤 엔터 드래그를 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교재 163페이지 부품 리스트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주석, 부품 리스트, 그리고 뷰, 아무거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오른쪽 구석 지점 클릭을 할게요. 이 부품 리스트를 간단하게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품번 1번 그리고 재질 GC 200 그리고 확인. 네, 간단하게 부품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 표면 거칠기 기호, 부품 리스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도면층을 좁은 외형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색상이 모두 통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뷰를 적절한 위치로 약간만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해주면 보기 좋은 도면이 되겠죠. 부품도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저장 위치는 연습도면 7번 유동장치 폴더에 파일 이름은 본체 부품도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지금까지 부품도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교재 175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이 부품도를 다시 한 번 더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142페이지부터 책을 보면서 하나씩 다시 따라 하시면서 복습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나 교재 보지 않고도 충분히 이 부품도 빠른 시간 안에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서 조립품, 분해품을 만들고 조립도 분해도 부품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을 해서 연습도면 1번부터 연습도면 8번까지 총 18장의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도면을 작성을 하는 게 어렵다면 연습도면 작성 강의를 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연습도면을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